네, 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형사를 사칭한 한 남성에게 속아서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경찰이 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민간인들의 정보를 이 남성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경찰이 보이스피싱범한테 당한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미뤄 짐작컨대 이런 연락이 왔을 때에 네. 확인을 하는 어떤 매뉴얼이 예.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내가 형사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속은 것이 아닌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27일 오후 4시 한 50분경에 예. 흥덕경찰서 한 지구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흥덕경찰서의 형사다라고 하면서 지금 급하게 그 인적 사항이 필요한데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줄줄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0대 여성을 비롯해서 7명이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지까지 줄줄이 불러줬는데 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확인을 했더니만 이게 그 사이에 끊어졌고 실제 형사를 예를 들어서 A 형사를 사칭했다고 하면 A 형사한테 확인했더니만 저 그런 것이 없네요 하면서 이 사단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 지구대에서 알려졌지만 다른 지구에 대해서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개인 정보를 요청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 부분이 거부된 것 같은 그런 보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전화를 건 사람을 또 확인해야 되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확인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 사건이 어제 그제 발생한 게 아니라 지난달 27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일주일 가까이 전에 벌어진 일인데 아직까지도 용의자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이 남성이 공중전화를 사용했다라는 데 있는데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다른 지구대 3곳까지도 전화를 했기 때문에 머문 시간은 비교적 장시간이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의 공중전화를 사용했고요. 그 바로 다음에 동선은 시외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로 좀 도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경찰은 그 인근 CCTV 등을 분석해서 그 동선을 파악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행적에 예.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가 되고 있죠. 뭐 특별한 보호 조치 같은 게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경찰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정도의 어떤 보호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이 사실을 해당 피해자들에게 알리는 점. 예. 그리고 예.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인근 주소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을 때 긴급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명 중에 6명은 국내에 있는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조치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을 CCTV로서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피해자들한테 탐문을 해서 이 사람들의 중에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을 또 피의자로 특정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로운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성들의 개인정보 알려준 해당 경찰에게 어떤 조치 이뤄질지 또 이런 피해를 겪은 여성들이 이 경찰한테 뭐 피해 보상을 이런 걸 네.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일단 이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인지 아니면 감찰이 이뤄질지를 경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 일선 지구대에서는 온라인상으로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신원조회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그 시스템은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 자체, 신원조회를 한 것 자체가 예.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뭐 주치자 구호나 치매 노인 구호 등의 필요성 때문에 그랬던 건데 다만 그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여다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이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실, 그러니까 실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라고 인정을 되면 민사상 배상 책임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성들이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열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좀 빠르게 짚어보죠. 지난달에 있었던 그 아파트 네. 내에서 이제 차량을 대리로 이제 운전하다 사고 난 사고 있었잖아요. 네. 경비원과 차주가요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급발진을 이제 증명하려면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겁니까? 참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그렇겠죠? 제조상의 어떤 그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네.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사장까지 했던 그런 그 변호사로서 이런 그 급발진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예. 분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 네네. 제조사인 그 벤츠 그리고 네. 또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그리고 판매사인 한성모터스 3개를 상대로 지금 3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고 굉음을 냈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은 제조물책임법상에 일정 부분의 어떤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면은 거꾸로 제조사, 판매사 측에서 실질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을 거꾸로 반증을 해야 되는 그런 제조물 책임법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용이하게 어떤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의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진행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제조사 측에서 사고 원인을 밝히는 걸 좀 이렇게 거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상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원고가 본인의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증거나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는 입증 책임을 완화해 주기도 하지만 네. 이런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그런 완화가 입법으로까지 좀 정비가 되지는 않았고 최근에도 공정위에서 용역 보고서를 냈는데 이런 사고는 원고에게 모든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단히 좀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완화해야 되고 문서 제출 명령을 어쨌든 강제해야 된다는 대안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